2026년 2월 28일 새벽 2시 세계는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의회 통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순간 중동의 하늘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신냉전일까요? 아니면 다극체제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덕은 사라지고 힘만 남은 시대가 온 게 아닐까요? 트럼프의 귀환, 푸틴의 장기 집권, 시진핑의 1인 지배.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전쟁으로, 외교로, 경제 압박으로 세계 판도를 자기들 손으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행동 방식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로버트 그린이 쓴 책 한 권에 이미 다 적혀있던 패턴입니다. 바로 권력의 48가지 법칙이죠. 트럼프, 푸틴, 시진핑은 이 법칙들을 실전 무기처럼 쓰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책은 개인의 성공 지침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세계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권력 게임의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2026년 이란전 작전면 장대한 분노를 중심으로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떤 법칙을 꺼내들었는지 낱낱이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아주 흥미롭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법칙 9번, 말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폭탄을 던지지 않았죠. 오히려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했죠.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은 제네바에서 3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역사적인 합의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까지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 협상이 실제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보다는 전쟁 준비를 완료할 시간을 버는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분석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인 완전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전쟁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6년 2월 26일 IAEA는 이란이 이전 전투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이 지하시설에 고농축 우라늄을 능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2시 트루소셜 게시물에서 직접 이란 국민들한테 당신들의 자유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됐죠. 법칙 9번 그대로였죠. 3번의 협상.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무대였던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리는 대화를 시도했다는 이 명분을 먼저 쌓아두고 그 다음 행동으로 결론을 낸 거죠. 말보다 행동이 강하다. 그리고 행동 이전의 명분이 행동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의 법칙이 작동한 겁니다. 법칙 5번. 평판은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것을 철저히 구축하고 지켜라. 법칙 6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목을 끌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의 이름 하나를 고르는데도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켄터키 집회에서 17개에서 18개의 후보 작전명 리스트 중에서 직접 이 장대한 분노를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름이 세계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름 하나도 이미 전략입니다. 장대한 분노라. 이 두 단어는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요. 보도할 때마다 미국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각인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 전략은 더 치밀했습니다. 트럼프 합창의장,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작전 개시부터 일관된 목표를 반복해서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제거, 해군 무력화, 핵 프로그램 영구 차단이었는데요. 이 3가지의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전쟁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의 일관성이 곧 권력의 신뢰성인데요. 상대방이 이번엔 진짜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법칙 5번의 핵심입니다. 법칙 5번과 6번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왕처럼 행동하면 왕처럼 대접받는다. 이 법칙 유명하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로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이미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전명을 트럼프가 직접 고른 거, 새벽 2시에 소셜미디어 하나로 전쟁을 선포한 거, 협상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보낸 것.
자, 이런 행동들은 매우 잘 설계된 이미지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 전단을 포함해서 수십 척의 함선과 150여 대의 전투기를 중동으로 보내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군사작전이기 전에 하나의 대형 쇼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힘이 되는 겁니다.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도 미국의 실제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죠.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일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 공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평판이죠. 이것을 10년 넘게 쌓아온 트럼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처럼 행동하면 왕처럼 대접받는다. 권력의 법칙은 이 진실을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칙 48번. 정해진 형태를 갖지 마라. 물처럼 움직여라.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하나의 원칙은 상대가 내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인데요. 진짜 권력자는 상대방이 내 다음 수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만드는 거죠. 자, 푸틴 대통령은 이것의 절대 고수자죠. 이번 이란전에서 푸틴은 겉으로는 이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전 발발 직후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해제했고요. 유가가 배럴당 $100로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고유가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푸틴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란전 훨씬 이전부터 작동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인데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그는 유럽을 움직였었죠.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 밸브를 잠급니다. 유럽이 겨울을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을 흔듭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불연시켰죠. 자, 그리고 필요하면 군함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만의 하이브리드 전쟁인 겁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협력 합의를 자국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이 충돌은 테헤란 모스크바 파트너십이 기회주의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재확인해 준 거죠. 이것이 바로 법칙 48번의 실전입니다. 동맹인 듯 아닌 듯, 싸우는 듯 아닌 듯, 그리고 개입하는 듯 아닌 듯 말이죠. 이렇게 애매한 행동이 물처럼 형태가 없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죠. 법칙 3번, 속셈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자, 그리고 법칙 29번, 끝까지 계획하라. 전투가 아니라 전쟁 전체를 설계하라. 자, 이제 시선을 모스크바로 옮겨보겠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무모한 행동이자 사전 계획된 무장 침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푸틴은 하메네이 사망에 조의를 표하면서 즉각적인 전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주 강한 말이긴 했는데 그의 실제 행동은 달랐죠. 푸틴과 시진핑 모두 강한 비난 성명을 내긴 했는데 실제로 이란을 지원하기 위한 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가 공급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품질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이 충돌은 테헤란 모스크바 파트너십이 기회주의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임을 재확인해 준 것인데요. 러시아는 이란과 협력 합의를 자국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란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해제했는데, 자,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는 고유가의 최대 수혜자가 돼버렸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군사 자산이 중동으로 이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곧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나요? 푸틴은 이란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 3번, 속셈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법칙 29번, 끝판을 먼저 설계하라. 푸틴이 설계한 끝판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법칙 27번,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에 호소하라. 트럼프는 이란전 명분으로 핵 위협 제거, 미국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미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고요. 사우디,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각자가 믿고 싶은 것을 정확히 건드려준 거죠. 법칙 33번, 상대방의 숨겨진 약점을 파악하라. 이란의 약점은 핵 야망과 국제적인 고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약점을 3번의 협상으로 충분하게 확인한 뒤에 정확히 그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표면만 보면 어쩌면은 중국은 이번 전쟁에 피해를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사들이던 최대 고객이었고요. 1대1로의 이 중동 거점을 하룻밤 사이에 잃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법칙 35번 타이밍을 지배하라. 트럼프와의 3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대만 주변 군사활동을 조용히 줄이면서 책임있는 행위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싸울 판이 아닌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법칙 29번 끝을 먼저 설계하라. 단기 손실 너머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묶일수록 인도 태평양에 공백이 생기죠. 미국,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를 실전에서 고스란히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일찌감치 준비해온 중국으로서는 이 유가 급등의 충격에서 지금 가장 자유롭습니다. 법칙 48번 형태를 갖지 마라. 중국의 핵심 관심사는 이란 정권이 아니라 석유라는 점입니다. 이란 편도 미국 편도 아닌 척하면서 중국은 양쪽 모두에서 실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비판자이면서 중재자이고 동맹이면서 관찰자인 거죠.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자면 시진핑은 진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법칙 46번 결코 너무 완벽하게 보이지 마라. 법칙 48번 형태를 갖지 마라. 물처럼 움직여라. 이 두 가지 법칙은 이번 전쟁에서 세 사람 모두한테 동시에 목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두 가지 말을 했죠. 푸틴과 통화 후에 전쟁은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말했다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가장 강렬한 폭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죠. 상대방이 다음 수를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푸틴은 이란 지지 성명을 내면서도 걸프 협력회의 지도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중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손에는 이란 지지 깃발을 들고 다른 손에는 걸프 산유국과의 라인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형태나 일관성이 없죠. 마치 물처럼 움직입니다. 시진핑은 평화를 외치면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새로운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지금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법칙 48번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해진 형태를 갖지 말아야죠. 자, 여러분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이란전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법칙을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법칙 9번 협상을 명분 삼아서 행동으로 결론을 냈고 법칙 5번과 6번 이름 하나, 메시지 하나까지 이미지를 설계했습니다. 푸틴은 법칙 3번과 29번 이란 지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고유가와 미국의 관심 분산이라는 이익을 조용히 수확했습니다. 시진핑은 법칙 35번과 29번인데요. 싸울 타이밍이 아닌 것을 알고 전쟁의 마지막 설계를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법칙 48번을 쓰는데요. 물처럼 형태 없이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법칙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세계 권력의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판의 관객일까요? 아니면 플레이어일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법칙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 단순한 성공 지침서가 아니라는 건 이제 명확하죠. 이건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세계 권력 게임의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